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여러분, 다음 교통 표지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왼쪽 표지판은 앞으로 3km 지점에 바바리맨, 즉 성노출증 환자가 출몰할 수 있으므로 운전 조심하라는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지판은 술 먹고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운전 조심하라는 표지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별별 교통 표지판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통 표지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시속 Xkm로 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표지판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과연 두 교통 표지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많이 보았던 교통 표지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표지판들은 모두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표지판입니다.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를 제한하는 표지판인데요. 왼쪽 표지판은 시속 50km 이하로 운전하라는 최고 속도 제한 표지판이며, 오른쪽 표지판은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라는 최저 속도 제한 교통 표지판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두 속도 제한 표지판과 관련하여 X에 대한 두 개의 부등식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해를 수직선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볼까요? 우선 자동차의 속도 X가 시속 50km 이하가 되도록 부등식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속도 X가 시속 30km 이상이 되도록 부등식을 만들어 봅니다. 이제 두 부등식을 수직선에 표시하고 공통 부분, 즉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해를 찾아 색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두 부등식을 한 수직선에 함께 표시할 때에는 층을 지게 하여 두 부등식의 값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해를 수직선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각 문장을 X에 대한 부등식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어떤 수를 미지수 X로 놓고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부등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아 수직선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등식 1번 2x-3은 5보다 작다를 풀어 그 해를 수직선에 표시해 볼까요? 다음으로 부등식 2번 -4x 플러스 5는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 그 해를 수직선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부등식을 하나의 수직선에 표시할 때에는 층을 지게 하여 각각의 부등식을 서로 구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해를 수직선에 함께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미지수를 서로 공유하는 두 개 이상의 1차 부등식을 짝지어서 연립 부등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루는 부등식이 모두 1차 부등식이므로 연립 1차 부등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미지수를 서로 공유하는 두 개 이상의 1차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낸 것. 미지수를 서로 공유하는 두 개 이상의 1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을 푼다.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 또는 그 범위를 찾는 것. 여러분, 연립 1차 부등식의 숨은 의미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연립 1차 부등식을 개념화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을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합니다. 참고로 1차 부등식의 풀이법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연립 1차 부등식을 푸는 것은, 즉 두 1차 부등식을 풀어 공통 부분을 찾는 것은 시군중 먹기에 불과합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립 1차 부등식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연립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미지수 x 값을 구해보십시오. 여기서 x는 자연수라고 한정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각 부등식을 풀어 미지수 x값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해를 찾아볼까요? 보아하니 3, 4, 5가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x는 3, 4, 5입니다. 이번엔 동일한 문제에서 x를 자연수가 아닌 실수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실수라 하면은 수직선에 표현되는 모든 숫자를 가리킵니다. 일단 각 부등식을 풀어 그 해를 수직선에 표시합니다. 더불어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 색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색칠한 부분이 바로 연립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공통 부분만 따로 찾아가지고 연립부등식의 해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연립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표시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연립부등식의 해의 수직선 표시 1.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동시에 표시할 경우 각각 층을 지어 표시합니다. 2. 연립부등식의 해의 경우 공통부분에 색을 칠하거나 공통부분만 따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수직선을 활용하면 연립부등식의 해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부등식의 계산에 있어서도 최대한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볼까요? 단순한 계산 문제이니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아하니 네 문제 모두 수식은 동일하네요.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1번만 풀면 쉽게 나머지 것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풀어볼까요? 주어진 두 개의 부등식을 각각 x는 상수보다 크다 꼴 또는 x는 상수보다 작다 꼴로 변형합니다. 2번부터 4번까지는 1번의 결과를 활용하여 부등호의 방향만 바꿔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두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표시하여 공통부분, 즉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1번과 2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어떠세요? 정말 수직선을 이용하니까 연립부등식의 해를 금방 찾을 수 있죠? 1번 연립부등식의 해는 x는 이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리고 2번 연립부등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3번과 4번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아하니 3번의 경우 공통부분이 없군요. 이 경우 연립부등식의 해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4번 연립부등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엔 조금 다른 형태의 연립부등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립부등식이냐고요? 잘 보세요. 부등호가 두 개 보이죠? 이는 가운데 식을 기준으로 주어진 부등식을 두 개의 연립부등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부등호가 두 개인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수학적으로 별 문제가 없죠? 그럼 나누어진 두 부등식의 해를 각각 찾아 수직선에 표시한 후 연립부등식의 해, 즉 공통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따라서 연립부등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부등식을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부등식의 성질 및 수직선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연립 1차 부등식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연립 1차 부등식 문제를 우리는 풀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 푸는 1차 부등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를 찾는다는 것은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풀어 미지수의 공통 부분을 찾는 작업이므로 모든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다는 말은 곧 모든 연립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다는 말로 귀결됩니다. 즉, 더 이상 우리가 못 푸는 연립 1차 부등식은 없다는 말이죠. 이제 부등식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그리고 못 푸는 문제가 아닌 단순 계산 문제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설이는 3,000원을 가지고 편의점에서 밀크 초콜릿을 4개 산 후 남은 돈으로 다크 초콜릿을 사려고 합니다. 과연 은설이는 다크 초콜릿을 최대 몇 개까지 구매할 수 있을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구하고자 하는 값, 즉 다크 초콜릿의 개수를 미지수 x로 놓아봅시다. 그리고 은설이가 지불해야 하는 초콜릿의 가격을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은설이가 지불해야 하는 초콜릿의 가격이 3,000원 이하가 되도록 부등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게임 끝난 것 같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도출한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항과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하여 도출된 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다크 초콜릿의 개수 x는 자연수이므로 정답은 5개가 됩니다. 즉, 은설이는 최대 5개까지 다크 초콜릿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1차 부등식 응용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풀이 순서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상황에 맞도록 미지수를 정합니다. 보통은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 x로 놓습니다. 둘째, 주어진 내용으로부터 x에 대한 부등식을 세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머리를 써야겠죠? 왜냐하면 일상적인 언어를 수학 기호로 바꿔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해진 풀이법에 의해 도출된 부등식을 풉니다. 여기서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주어진 부등식을 x는 상수보다 크다 꼴 또는 x는 상수보다 작다 꼴로 변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들 아시죠? 넷째, 부등식의 해가 맞는지 검사한 후 문제에 맞게 정답을 작성하면 끝. 이렇게 부등식 응용 문제 풀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못 푸는 부등식 응용 문제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미지수에 대한 부등식 또는 연립 부등식만 세우면 게임 끝이라는 말입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은설이 아빠의 나이는 48살이고 은설이의 나이는 13살입니다. 최소 몇 년이 지나야 아빠의 나이가 은설이의 나이의 3배 이하가 될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미지수를 정해야겠죠? x년 후에 아빠의 나이가 은설이의 나이의 3배 이하가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x년 후 아빠의 나이와 은설이의 나이를 각각 x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제 x년 후 아빠의 나이가 은설이의 나이의 3배 이하가 되도록 부등식을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등식을 도출했으니 이 항 및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하여 부등식을 풀면 게임 끝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어디 한번 풀어볼까요? 가끔 부등식의 해가 분수꼴로 나오면 어쩔 줄 몰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즉, 나이는 자연수인데 부등식의 해는 분수니까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한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잘 따져봅시다. 학생들의 나이를 x라고 놓았으므로 보는 바와 같이 x는 2분의 9, 즉 4.5보다 큰 수입니다. 여기서 x는 자연수이므로 x의 값은 5, 6, 7, 8, 9 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최소 5년이 지나야 아빠의 나이가 은설이의 나이의
3배 이하가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몇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슈퍼에서는 사과 1개를 1,000원에 팔고 시장에서는 사과 1개를 800원에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면 왕복 버스 요금으로 1,50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최소 몇 개의 사과를 사야 동네 슈퍼에서 사과를 산 것보다 이득일까요? 단, 왕복 시간에 대한 대가는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합시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미지수를 정해야겠죠? 구하고자 하는 값이 사과의 개수이므로 구매한 사과의 개수를 X개로 놓겠습니다. 이제 동네 슈퍼에서 사과를 샀을 때의 비용, 즉 사과 가격과 시장에서 사과를 샀을 때의 비용인 시장의 사과 가격 플러스 버스 요금을 각각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과를 샀을 때의 비용이 동네 슈퍼에서 사과를 샀을 때의 비용보다 더 적게 들도록 부등식을 만들어 봅시다. 부등식을 도출했으니 이항 및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하여 부등식을 풀면 게임 끝입니다. 그렇죠? 이후의 과정은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8개입니다. 더불어 사과의 개수를 문제에 대입하여 장소별로 구매 비용을 비교하여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은설이는 집에서 5km 떨어진 도서관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km의 속력으로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파 중간에 버스를 타고 시속 20km의 속력으로 갔다고 합니다. 도서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이 넘지 않았다면 버스를 타기 시작한 지점은 집으로부터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문제를 풀기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속력입니다. 여러분, 속력이란 게 단위 시간당 1시간 1분 1초당 이동한 거리를 뜻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만약 어떤 물체가 4시간 동안 20km를 이동했다면 이 물체의 속력, 즉 시간당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1시간당 5km를 간 것과 같으므로 이 물체의 속력은 시속 5km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우리는 속력값 시속 5km에서 5라는 숫자가 이동거리 20km를 걸린 시간 4시간으로 나눈 값과 같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 바로 속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속력 공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일단 미지수를 정해야겠죠? 보아하니 은설이가 걸어간 거리를 X킬로미터로 놓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속력 공식을 활용하여 은설이가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에서 은설이의 속력이 시속 4km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음으로 버스를 타고 도서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보겠습니다.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총 거리가 5km이므로 버스를 타고 간 거리는 5 빼기 X킬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속력 공식을 활용하여 집에서 도서관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에서 버스의 속력을 시속 20km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마지막으로 은설이가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이 넘지 않도록 부등식을 작성해 봅니다. 참고로 1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말은 1시간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부등식을 도출했네요. 그럼 이항 및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하여 부등식을 풀면 게임 끝입니다. 그렇죠? 이후의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75km입니다. 할만하죠? 이번엔 연립방정식 응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엄마의 나이와 은설이의 나이를 합하면 50살이며 엄마의 나이는 은설이의 나이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6년 후에는 엄마의 나이가 은설이의 나이의 2배 이하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현재 은설이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은솔이의 나이를 x라고 놓으면 엄마의 나이는 50-x가 됩니다. 맞죠? 문제에서 엄마의 나이와 은솔이의 나이의 합이 50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현재 엄마의 나이가 은솔이의 나이의 3배 이상이라는 말을 x에 대한 부등식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 16년 후 엄마의 나이가 은솔이의 나이의 2배 이하가 된다고 했으므로 이와 관련된 x에 대한 또 다른 부등식을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부등식의 도출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립부등식을 도출했으니까 이제 두 부등식을 각각 풀어 공통 부분만 찾으면 게임 끝입니다. 그렇죠?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2살입니다. 어떠세요? 부등식만 도출하기만 하면 응용 문제도 별거 아니죠?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천천히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